자,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게시판 데이터가 중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공지, 질문과 답변, 자유 게시판, 공지. 자, 요게 지금 중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게시판명이 변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지사항에서 영어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게시물이 100개면은 100개의 행을 다 찾아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복이 있으면은 연산의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여러 번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수정을 할 때 또는 삽입을 할 때 또는 삭제를 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게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중복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데이터 이상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역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중복을 없게 해야 돼요. 중복을 없게 하려면 무조건 뭐예요? PK예요. 얘는 PK성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식별자를 만든 다음에 요 식별자로 요거를 구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번 나온다 이거죠. 또 똑같은 식별자가. 그럼 이거는 이제 1정규와 2정규, 3정규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키를 여러 개로 잡게 되면은 이 게시판이 여기에만 종속이 되니까 2정규합 위배가 돼서 이거 3개를 키로 잡는 것도 올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거를 키로 그냥 써서 이렇게 식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3정규합 위반이죠. 이 공지라는 게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죠. 그럼 1이 여러 번 나오면 이 게시판에 공지라는 것도 여러 번 나와서 여전히 중복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 칼럼으로 키를 잡는 것도 안 되고, 키를 유지하면서 요거 구별을 하기 위해서지 식별자만 그냥 추가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럼 결국 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따로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멀티 칼럼으로 PK를 안 잡고 요거 PK로 그냥 유지한 상태로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3정규와 위반한 겁니다. 요 데이터가 요거랑 상관없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줘야 돼요. 얘네 둘이 콩짝콩짝 하는 애들을 따로 빼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분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화만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그 관계만 잘 설정해서 하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되고 있죠. 이 게시판 요게 요거죠? 요거. 그리고 실제 이제 게시물 테이블은 정확히 똑같아졌어요. 물론 여기 이제 빼먹은 게 있나요? 자,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똑같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뭐 댓글 작성자 정보 역시 이렇게 댓글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게 여기 댓글 테이블은 제가 요구사항에 디테일하게 안 넣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댓글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역시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작성자 정보가 댓글 번호랑 게시물 번호 이 PK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댓글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강하게. 그렇죠? 사실상 얘네들은 식별자도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댓글 번호를 여기다 만들게 되면은 또 3정규화 위반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결국 1정규와 2정규와 3정규화 중에 뭐 어느 하나 걸리고 이걸 해소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1정규화를 해소를 해야 2정규화 문제가 나오고 2정규화 문제를 해소를 해야 이제 3정규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정규화도 안 했는데 뭐 2정규화 이런 요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까지 3정규화를 해주면은 최종 테이블 4개 생기죠. 게시판, 게시물, 회원, 댓글 이렇게 4개를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 게시물, 댓글, 게시판. 그리고 얘네 관계는 1대 m. 여기도 1대 m, 1대 m, 1대 m.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조금 더 추상화해본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1대 m 관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냥 1대 m 관계예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럼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1대1 관계나 뭐 MDN 관계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걸로 이제 1대1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우리 요구사항이랑 번외고요. 자, 만약에 저희가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좀 디테일한 정보까지 받아가지고 회원 관리를 좀 잘 해주고 싶어서 이런 것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이거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은 아니죠. 사실상 요거 닉네임이랑 뭐 아이디 정도, 비밀번호 정도가 게시판을 이용하는데 필수 정보고, 생일이라든지 거주지, 나이, 키 이런 것들은 게시판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회원의 정보인 거죠. 만약에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을 많이 받게 되면 회원이 엄청 많아졌을 때 우리가 뭐 로그인이나 게시물 이런 거 작성을 하는데도 쓸데없는 정보가 계속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뭐 데이터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검색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성격을 구분해 가지고 어차피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이긴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뭐 게시판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여기다 놓고, 뭐 기타 정보 있죠, 기타 개인정보 여기다 둬가지고 회원 부가 정보라고 해서 요걸 나중에 1대1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연결해서 보는 거고, 내가 요 정보만 필요하면 요것만 보고, 그렇죠? 뭐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이제 요거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관계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MDN 관계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 같은 거죠. 내가 뭐 게시판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사업을 좀 해볼까 해서 내 플랫폼에서 뭐 이제 인터넷 강의를 팔아요. 그럼 아까 제가 대표적인 그 MDN 관계가 그 수업과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그 관계. 우리 회원, 우리 사이트 회원과 내가 제공하는, 내가 판매하고 싶은 강의, 이거를 수강이라는 중간 테이블을 둬서 1번 회원이, 자, 1번 수강은 1번 회원이 2번 강의를 듣는 거, 2번 수강은 1번 회원이 3번 강의를 듣는 거. 요거는 딱 그랑 똑같죠. 우리가 그 주문, 상품 주문했던 거. 그래서 얘랑 얘랑 1대 m이고 얘랑 얘랑 1대 m이지만 이 두 개가 어쨌든 한 테이블 안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m 대 n 관계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짜시고, 다시요.
요 관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현실을 내가 잘 표현했는지, 관계를, 현실 관계를. 자, 그럼 이거를 하면 대충 정규화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규화 여부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1정규화는 내가 한 컬럼에다가 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은 건 없는지, 2정규화는 내가 어떤 멀티 컬럼, 멀티 PK를 쓰고 있는데 모든 키에 종속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키에 종속이 돼가지고 계속 중복되는 데이터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3정규는 뭐예요? PK가 아닌 컬럼에 종속되는 데이터 종속. 종속된다라는 건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을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쯤이었나? 여기서 이 작성자랑 회원번호, 이 작성자란 정보는 회원번호에 종속이 되죠. 회원번호가 결정되면 작성자는 무조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종속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해소를 해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규랑 삼정규는 비슷하긴 한데, 이정규는 키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고, 삼정규는 PK가 아닌 컬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도 이걸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거 글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말도 되게 어렵게 써놨고,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였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80% 이상은 제대로 된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